그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은 죽을 각오를 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죽기로 마음먹은 지강원으로서는 좋은 장소와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그 전날 밤에 그들은 인질로 잡은 그 가족의 딸에게 어떻게 죽는 게 멋있어 보여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곡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의 명곡은 비지스의 홀리데이입니다. 가사 해석이 담긴 커버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서 시청하고 오시면 이 영상을 좀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명곡 비지스의 홀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비지스는 수많은 명곡을 낸 50년대에서 70년대를 주 무대로 한 삼형제로 된 팀입니다. 그들이 낸 히트곡은 정말 많습니다. Stayin' Alive, How Deep Is Your Love, Night Fever 등 많은 히트곡을 냈고, 그 히트곡들이 수많은 영화 방송을 통해서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2018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의 댄스 씬에 Stayin' Alive가 나왔었습니다. 이 장면은 1977년 12월에 개봉한 당시 디스코 열풍에 마침표를 찍은 영화 Saturday Night Fever의 댄스 씬을 그대로 가져온 장면이죠. 이렇게 비지스는 60, 70년대를 장악했던 디스코 열풍의 한 축이었었죠. 실제로 Stayin' Alive는 영화 Saturday Night Fever 음악 감독의 부탁으로 만들었던 곡인데요. 이 곡이 그들을 더욱 스타덤에 오르게 만들어 주었었죠. 하지만 그들이 디스코 음악만 했던 것은 아니죠.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했었는데 그 수많은 히트곡 중 하나가 바로 아주 쓸쓸한 명곡 홀리데이입니다. 홀리데이는 1967년 7월 영국에서 비지스의 3집 앨범 비지스 퍼스트의 수록곡으로 실렸었고, 싱글로는 67년 9월에 발표했었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 16위를 기록했고 네덜란드 차트에서는 2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본적인 영국이나 주무대였던 미국에서 생각보다 메가 히트곡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리고 지강원 사건으로 인해서 이슈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체감상 엄청난 히트곡으로 느껴지죠. 홀리데이는 비지스의 삼형제 중 맏형 베리 깁과 나머지 쌍둥이 동생 중 한 명인 로빈 깁이 썼습니다. 보통 이 둘이 메인 보컬을 맡아서 하고 모리스 깁은 백보컬과 악기 연주를 주로 맡았었죠. 그래서 콘서트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모리스 깁은 할 게 없어서 좀 뻘쭘해하는 모습을 웃음 코드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It's a funny game. You just said if you myself is me. It's on deep. 그리고 홀리데이가 발표되고 난 21년 후 1988년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생중계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와중에 인질극을 벌이던 한 남자는 이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는 왜 그 긴박한 상황에 이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었을까요? 1988년 10월 영등포 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수감원들을 이동 중이던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는 수감원 25명이 타 있었는데요. 그 중에 12명이 수갑을 풀고 교도관들을 제압해 권총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부분이 잡혔는데 그 중에 잡히지 않고 있던 4명이 버스에서 탈주한 지 일주일이 되던 밤에 한 가정집에 잠입했고 그 집에 머물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새벽 4시경에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4시 40분쯤에 그 가정집에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경찰 1000명과 탈주범 4명의 대치 상황이 시작됩니다. 이거 가라. 집안으로 지금 쉬지 말고. 그 탈주범 4명 중에 주축은 당시 35살의 지강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500여만 원가량을 훔친 죄로 징역과 보호감호를 포함해서 총 17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이 70억을 횡령하고 7년을 선고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들의 불만이 터져버린 거죠. 어쨌든 그렇게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날이 밝고 정오가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살아나갈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1시 55분경에 경찰에게 봉고차를 요구하러 나갔던 일행이 돌아오자 지강원은 나간 김에 너는 살아라 하면서 돌아오지 못하게 위협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강원이 얼마 남아있지 않던 실탄을 소모하니까 집안에 있던 나머지 2명이 그 총성을 듣고 바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강원에게 총을 뺏어서 마지막 남은 2발로 그 2명이 자살을 하죠. 그 실탄도 자살용으로 아껴두었었던 거죠. 그리고 지강원은 총을 들고 다시 창가로 나와서 경찰들에게 얘기하죠. BTS의 확대 테이프 보내주십시오. 지강원은 이 상황이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도 어떤 상황인지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요. 그들의 목적은 원래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강원의 수감 생활이 10년이 늘어난 보호감호 제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최대한 하려고 했죠. 무엇이 불만인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세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은 죽을 각오를 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죽기로 마음먹은 지강원으로서는 좋은 장소와 타이밍이었던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오로지 그를 향해 집중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시인이야. 나는 미래를 보고 과거의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야. 과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시인이란 말이야. 낭만적인 바람막이 하나 없이 이 사회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는 너무나 살아갈 것이 없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 순 없지만 마지막은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시인이라고 말했고 낭만적인 바람막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일행을 살리기 위해 자수하라며 땅에 총을 격발했고 인질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금방 끝날 것이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들은 인질로 잡은 그 가족의 딸에게 어떻게 죽는 게 멋있어 보여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은 멋있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범죄자지만 낭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것이죠. 홀리데이의 가사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그가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대신해주는 쓸쓸한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남은 실탄이 없었던 그는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들으며 유리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목으로 가져갔습니다. Don't wanna second guess